비컨 기반 동적 인증 정보를 이용한 전자 출입 명부 기록 절차라는 표준이고요. 이 표준 중소기업에서 개발을 해서 또 저희 표준으로 채택된 아주 우여곡절 여러 가지 그런 경험들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표준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발표를 해주실 분은 주식회사 이스톰 대표이사 우종현 대표님입니다. 발표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스톰의 우종현 대표입니다. 오늘 저희 중소기업에서 표준이라고 하는 건을 처음 접하게 되면서 겪었던 이야기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그 표준을 하게 된 이유, 그리고 이제 표준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저희가 자문팀이 구성됐고, 그 자문팀 구성도 좀 에피소드가 많아서 그런 것들을 좀 나누고자 했고요. 그리고 이번 표준을 통해서 저희가 그 제정된 내용에 대한 기술 소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표준이 제정되면서 그 중소기업에서 갖게 되는 의미, 특히 이제 사업적 저희가 IT를 하고 있는, 직접 현장에서 IT를 하고 있는 측면에서 표준이 제정되면서 갖게 되는 의미나 성과에 대해서 좀 더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그 표준 기술 설명 전에 간단하게 이제 회사 소개 글을 드리고 중소기업에서 왜 표준이라는 걸 하게 됐는지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온라인, 오프라인 상호인증 기술 전문 회사입니다. 그 주된 품목이 OTP나 오토 패스워드, 그리고 오토 OTP나 오토 패스워드 및 신분증, 이런 기술들을 저희가 시중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 공급처로는 우리은행이나 청와대와 같은 이제 주요 이제 보안 등급이 높은 이런 국가기관이나 기반 산업에 저희 인증 기술을 공급해 왔는데요. 간단하게 저희 갖고 있는 거 잠깐 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기술, 저희는 이제 저희가 개발한 이런 다양한 프로덕트 라인을 이제 표준화하고자 이제 시작이 됐는데, 잠깐 기술을 좀 보여드리면 향후에 설명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술은 오토 OTP였고요. 오토 OTP는 일반적인 OTP와 달리, 일반적인 OTP는 사용자가 OTP 값을 입력하는데, 오토 OTP는 사용자가 OTP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온라인 서비스가 인간에게 오토 OTP 값을 화면에서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모바일 앱에서 생성한 오토 OTP 값과 화면에서 제출해준 OTP 값이 같으면 지문을 넣어줘서 그 시스템을 확인을 시켜주는 구조입니다. 종래 OTP는 인간이 입력했는데, 오토 OTP는 온라인 서비스가 인간에게 패스워드를 제시하고 인간은 지문을 줌으로써 상호 간에 인증을 하게 한 기술입니다. 저희는 이 기술을 다시 한번 웹사이트의 패스워드 없애는 쪽에 공급을 하게 됐고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간이 아이디만 입력하면 온라인 서비스가 오토 패스워드, 매번 동적으로 바뀌는 오토 패스워드를 인간에게 제시하고, 인간은 모바일 앱에서 컴퓨터가 제시한 패스워드가 정상적인 건지를 확인하고자 그 앱에서 패스워드를 생성을 해봅니다. 그래서 앱이 생성한 패스워드와 온라인 서비스가 제출한 패스워드가 같으면 저 인간이 지문으로서 인증을 해주는 기술입니다. 이런 기술은 윈도우즈, 매일 아침 컴퓨터 로그인할 때 쓰는 저희가 쓰는 윈도우즈도 적용이 가능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눅스라고 하는 서버 소프트웨어에서도 프롬프트 상에서 서버용 패스워드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신기술, 패스워드를 인간이 입력하고 인간이 뭔가 외우고 변경하는 이런 신기술을 저희는 자동으로 바꿔놓은 새로운 기술을 만들었는데, 저희가 이걸 알리는 과정 속에서 국내외 주요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쭉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표를 하다가 보니까 좀 새로운 발표를 하면서 저희가 느꼈는데, 해외에서는 주로 이렇게 제가 만나봤더니 저희보다 기술이 좋지 않은데 표준이라고 하면서 이제 저희 쪽과 이제 경합이 붙게 됐고요. 그리고 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느꼈던, 시장에서 느꼈던 건, 저희는 정말로 인간이 컴퓨터에게 패스워드를 넣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인간에게 패스워드를 제시하게 하는 신기술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표준을 갖고 있는 쪽은 업계에 이제 다양한 의견이 수렴된 기술로 이제 저희가 혁신성과 혁신을 뛰어넘은 신뢰를 갖고 있다는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기술을 개발한 벤처기업, 신기술도 좋지만 신기술보다는 검증된 기술을 선호하는 기득권 사업자에게 저희가 뭔가 제공하기 위해서는 표준이 좀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걸 느끼게 됐고요. 그러면서 한국을 좀 돌아봤더니 한국은 어떻게 보니까 교수님만 하시는 거라고 제 머릿속에는 좀 이렇게 좀 있던 과정 속에서 우연찮게 검색을 해보니까 무료 표준 자문 컨설팅 서비스, TTA가 제공하는 무료 자문 서비스를 저희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저희 표준 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혁신적인 걸 만든 것 같은데 이게 저희만의 주장으로 이게 치부되다 보니 이걸 좀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가 이제 저희가 이제 시작하게 된 이유였고요. 그래서 자문팀이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접수를 했더니 자문팀을 좀 잡아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자문을 받는 과정 속에서 좀 에피소드가 있는 게 저희는 이제 다양한 온 오프라인 접근 관리 인증을 하는 기술을 제공하고 있는데 저희 기술을 도와주시러 오셨던 이제 자문님께서 자문을 나오신 분들이 저희는 이제 저희 생각과 달리 이게 처음 한두 번 자문 가지고 저희가 표준이 추진된 건 아니었고요. 처음 나오셨던 분은 이거는 기술이 아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술이긴 하나 표준이 될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저희는 기술이면 다 표준이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겪어보니까 기술이라고 해서 다 표준이 안 된다는 것도 알게 됐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던 세 번째 기술인 언택트 방문증이라는 걸 자문님께서 좀 채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자문 서비스 접수한다고 해서 모든 게 표준이 안 된다는 것도 그때 이제 자문을 받는 과정 속에서 알게 됐고 그리고 자문을 받는 과정 속에서 어떤 것들이 표준이 되고 어떤 것들이 더 의미가 있는지를 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자문팀에 구성될 때 이제 전국식 책임과 그리고 TTA의 책임님과 그리고 서울외대 박근덕 교수님 그리고 황정현 교수님, 김수영 실장님 등 업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문가 분들께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던 기술 중에 비컨 기반 동적 인증 정보를 이용한 전자 출입명부 기록 절차에 대한 표준을 도와주시게 됐고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자문 과정을 6개월간 거치면서 표준 기술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택된 이 기술 잠깐 좀 보여드리면 저희 요즘 QR코드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매장 가서 QR코드를 인간이 생성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지금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모바일에서 내가 매장 내에 들어와서 모바일에서 내가 제출해야 될 때를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근에 어떤 커피숍 이름이 나오고 그걸 선택만 하면 당일 방문 번호가 양쪽에 생성되는 QR코드를 생성해서 보여주는 동작 필요 없이 그냥 내가 스마트폰만 가지고 인근에 비콘을 뿌리고 있는 상점의 값을 선택만 해주면 당일 방문 번호가 자동으로 표출되는 기술을 저희 쪽에서 표준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플로우 보시게 되면 매장에서 스마트폰을 비치해서 스마트폰 안에 저희가 일반적인 비콘이 아니라 지금 인증 비컨이라고 했듯이 비콘의 원타임 패스워드가 60초마다 바뀌는 원타임 패스워드가 비콘 주파수 내에 숨어 있었고 이 사람이 그 순간에 거기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게끔 하는 이 인증 비컨 기반의 전자출입 명부 서비스가 표준화됐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제 수기 명부 대비해서 당연히 접촉이 없고요. 그리고 QR코드 대비해서 QR코드의 가장 큰 맹점은 QR코드는 원래 발명의 배경 자체가 화물을 추적하기 위해서 나온 거지 이게 인간 간의 휴먼 투 휴먼 인터페이스는 아니었는데 이걸 저희가 이렇게 모바일에서 쓰기 용이한 걸로 하다 보니 현재 QR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어찌됐건 현재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 명부는 QR 인증을 한 사람이 정말로 QR 인증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재차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 시설주 입장에서는 했어요라고 얘기하면 했는지 안 했는지 2차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좀 맹점이 있고요. 그리고 전화 인증 요즘 많이 쓰고 있는 080 안심콜 전화 대비해서도 이 사람이 전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시설주 입장에서는 확인하기 좀 번잡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언택트 방문증을 그 전국의 모든 사업장에서 무료로 쓸 수 있게끔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표준 기술이 채택돼 있어서 비콘 내에 그 동적 그 OTP 코드가 탑재되어 있는 이런 기술을 저희가 그 표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 지금 보실 만한 건 기존에 요즘에 사업장 어디 가도 QR 코드, 키패스라고 하는 QR 코드 이런 인식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존의 시설에서는 그대로 QR 코드를 이렇게 쓰고자 하시는 분은 QR 코드 쓰시면 되세요. 근데 그 QR 코드 리더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QR 코드 인식시키는데 약간의 시간이 좀 들죠. 근데 그 QR 코드 리더기 앞에서 언택트 방문증 앱을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게 되면 사업장명을 선택만 해주면 QR 코드 리더기가 순간 그 언택트 방문증 그 앱으로 돌변해서 사업주 입장에서는 앱만 설치하시면 어떤 사람은 QR코드로 하시게 되고 어떤 사람은 인증 비컨 기반의 전자출입 명부를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별도의 하드웨어를 쓴다거나 별도의 어떤 기술을 써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앱만 하나 더 추가하시면 이게 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은 이번에 저희가 TTA가 이런 기술을 국내 표준화 과정에 저희가 표준이 될 수 있게 자문을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표준이 등록된 이후에 저희가 그 표준이 된 기술을 가지고 시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그 표준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 사업에 저희가 그 재차 그 등록이 돼서 저희가 기존에는 모바일로만 저희가 제공을 했었는데 이게 그 포스 기반에서도 작동할 수 있게 개량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업소에서 웬만하면 윈도우즈 기반의 포스가 있는데 포스에서도 인증 비콘을 발생시키고 사용자가 핸드폰에서 터치 한 번만 해주면 이 사용자가 그 순간에 거기 왔었음을 전자적으로 입증할 수 있게 한 윈도우즈 기반의 그 당일 그 방문 인증 기술을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종래 기술 대비해서 지금 이렇게 탁월한 그 발명상의 차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렇게 확연히 있습니다. 근데 저희 쪽에서는 무엇보다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허위 기록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일전에도 QR코드는 누군가 15초 이내에 화면을 잡아서 딴 쪽에 던지게 되면 안가고도 같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 생성이 가능하고요.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용자가 그 QR코드를 인증했는지 안 했는지 그 시설주 입장에서는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080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인증을 한 분이 인증 자체를 인증 결과를 표출할 수 있게끔 해서 육안으로 상호간에 확인시켜 줄 수 있게 한 게 본 그 표준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은 그 전자출입 명부는 지금 그 방역 당국에서 현재 그 관리하고 있는 키패스 QR코드 이외에 또 선진화된 기술은 그 보건 그 관련 그 법규에 보면 그 지자체장이 인정하게 되면 다양한 그 보조 인증 수단들이 시설에 운영해도 된다라고 하는 법규가 있어서 그 다양한 기술로 지금 활용이 가능한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표준 그 기술이 처음에는 저희가 그 오토 패스워드라고 하는 저희가 오토 OTP 인간이 컴퓨터에 인증값을 넣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인간에게 이런 그 인증값을 제시하게 하는 이런 혁신화된 기술로 처음에 시작이 됐는데 시작되는 과정 속에서 그 저희가 느꼈던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술이 아니라 그 표준 관점에서 시적절하고 그리고 표준 관점에서 시장적 파급 효과가 큰 기술을 먼저 초이스해서 먼저 그 자문받는 과정 속에서 더 중요한 기술들을 더 표준화할 수 있는 그 계기가 좀 됐었습니다. 그게 오늘 이거 설명드렸던 인증비콘 기반의 이제 당일 인증비콘 기반의 전자 출입 명부에 대한 그 표준에 대한 소개였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조금 강조하고 싶었던 게 중소기업 입장에서 자문을 받고 이런 게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그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표준도 득하게 됐고 표준 기술을 기반으로 한 소프트웨어 지원, 개발 지원 사업도 채택이 돼서 그 예산을 가지고 윈도우즈, 포스 기반의 이러한 그 인증 비콘 기반의 전자출입 명부 기술까지 저희가 개발이 됐는데, 이런 것들 말고도 저희가 얻게 된, 자문을 받게 되면서 얻게 된 성과나 좀 의미가 있어서 이 부분을, 아직까지 자문 서비스를 받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 부분들 정확히 좀 강조해서 좀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이렇게 좋은 기술을 저도 이제 개발자고 저도 만드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저는 제가 스스로 좋다라고 얘기하는 측면이 아니라 이제 타인들이 혹은 업계 전문가들이 이게 좋다라고 인정받는 과정이 저는 표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제가 누구를 만나려고 해도 사실 전문가 분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학교 교수님 내지는 업계 전문가들을 만나기 쉽지 않은데 저는 표준화하는 과정 속에서 누군가 제 얘기를 들어준다라고 하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특히 전문가들, 이게 교수님이나 업계 전문가분들이 내 기술을 그 시간에 심사숙고해서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표준 이상, 표준이 되고 안 되고는 부차적인 거였고요. 누군가에게서 검증을 받는 과정을 무료로 할 수 있는 건 저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아무리 이게 제 입장에서는 이게 아마 제일 컸던 그 밸류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도 업계에서 20년 이상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공급하고 있지만, 이게 제가 전문가인가? 이게 연차가 오래되면, 연차가 20년, 10년 되면 전문가인가, 숙련가인가 저한테 반문할 때가 있거든요. 다 아시겠지만 전문가와 숙련가의 차이가 업계의 표준 디펙토, 기술 공급, 업계의 방식을 바꿀 수 있는 게 전문가고, 결정된 방식을 익숙하게 공급하는 건 숙련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표준 과정을 통해서 업계의 새로운 기술 방식을 공급할 수 있는 전문가로 바뀌게 된 게 어떻게 되면 좀 가장 큰 저 스스로의 프라이드였고요. 그리고 마지막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저희는 특허가 굉장히 많아서 특허라고 하는 독점성 위에 표준을 통한 보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는 저는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좀 거듭 말씀드리면, 제가 표준 한 건을 써보니까 표준 2건 쓰기가 좀 용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감사하게도 저희 회사가 원래 하고 싶었던 OTP나 오토 패스워드가, 두 번째 표준 작업에 저희는 진행을 하고 있고, 그게 국내 표준, 그리고 UN 산하의 ITU-T라고 하는 국제 표준화 기구에 저희 기술이 신기술, New Work Item으로 현재 등재가 됐습니다. 채택이 돼서, 표준 자문을 통해서 이제 하나의 물고가 터지니까 2번, 3번 이렇게 나갈 수 있게 된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저희가 해왔지 그간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좀 넓혀갈 수 있는 좀 배경이 된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좋은 시간이었고 굉장히 뜻깊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저희는 이제 표준을 통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꼭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이제 저희 회사는 기술 기반 회사인데 기술 기반 회사가 사업을 전개하는 방식이 좀 바뀌었어요. 테크트리라고 하죠. 이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는데 제가 표준을 만나기 전에는 신기술 개발해서 특허를 치고 홍보 마케팅을 하고 영업을 해서 판매를 하는 사이클에서 저희는 이제부터는 이제 표준이라고 하는 과정을 넣게 됩니다. 그래서 신기술 개발하고 특허 친 다음에 표준을 통해서 저희 아이디어가 그리고 저희 기술에 대한 보편성을 좀 많이 확보한 다음에 마케팅과 홍보 활동을 좀 진행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저희 같은 스타트업 이름을 댔을 때 뭐 하는 회사야? 라고 이름 없는 회사가 대기업처럼 사회적 신뢰를 얻는 과정이 저는 직접 현장에서 맡게 되는 혜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만든 기술이에요 라고 아무리 세상 나가서 외쳐봐야 이제 좋은 얘기를 못 듣다가 이거 국제표준기구에서 등재되어 있는, 검토되고 있는 신기술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좀 들어주시더라는 거죠. 특히, 크면 클수록,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이제 큰 회사를 만나서 제품이나 기술을 공급을 해야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큰 회사들은 다 가면 갈수록 어떻게 보면 보편 타당한 기술을 찾고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저만의 기술보다는 이렇게 표준을 통해서 뭔가 보편 타당성 확보와 전문가들의 이런 네트워킹이 저희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던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이렇게 그 스타트업들이나 이렇게 그 많은 기술을 개발하셨던 이렇게 분들에게 특히 저처럼 20년간 저 20년간 이렇게 IT를 통해서 밥을 먹고 살았지만, 이게 표준은 저 교수님만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표준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훨씬 더 많은 전문가들과의 어떤 네트워크, 그 다음에 그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감정적 해소가 되고요. 그리고 그 수련 과정 속에서 보편성을 확보하면서 좀 이렇게 국내외 무대에서 좀 더 많은 자신감과 그 신뢰감이 쌓였던 것만으로도 이런 것들을 저는 스타트업이나 혹은 오랫동안 IT를 하셨는데 표준과 관계 없으셨던 분들과 나누고자 오늘 제 얘기를 건네드렸습니다. 예, 오늘 뭐 제 얘기를 건넨 부분에 대해서는 제 경험이고요. 아무튼 이 이야기를 듣고서 다른 분들도 많은 분들이 그 표준 자문 서비스 통해서 이렇게 안 해보셨으니까, 게다가 무료고요. 그리고 저는 이걸 통해서 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권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